40살이라는 큰 나이. 그것은 중요한 이정표이자 표식이며 많은 남성들에게는 성찰의 순간이다. 갑자기 대화의 주제가 바뀐다. 경력에 대한 열망에서 콜레스테롤 수치로, 늦은 밤 외출에서 이른 아침의 통증으로.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이지만 당신을 당신답게 느끼게 하는 것들, 자신감, 능력, 연결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필사적으로 젊음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다. 이 새로운 장을 우아함, 힘, 그리고 건강한 자기인식으로 헤쳐나가는 것에 관한 것이다. 40대 이후 남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삶의 모든 측면에서 어떻게 번성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전통적인 남성성의 이미지, 과묵하고 감정 없는 제공자, 는 시대에 뒤떨어졌고 솔직히 말해서 해롭다. 40대 이후에 진정한 힘은 다른 곳에서 나온다. 바로 감성 지능이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건강한 대처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취약성이 약점이 아니라 더 깊은 연결과 더 만족스러운 삶의 열쇠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감정적 웰빙의 중요성을 파고들어 회복력을 키우고 삶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며 더 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을 탐구할 것이다. 감정적인 측면 외에도 종종 속삭여지지만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바로 섹스이다. 그것은 모든 연령대에서 삶의 중요한 부분이며 40대 이후에도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완전히 가능하다. 이것은 단순히 신체적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다. 친밀함, 연결, 소통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탐구하고 성적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며 파트너와의 솔직하고 정직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다. 이것은 빠른 해결책이나 마법 같은 해결책으로 가득 찬 방법 설명서가 아니다. 이것은 대화이다. 40대 이후 남자로 사는 것의 현실을 탐구하고 어려움을 인정하고 성장과 자기 발견의 기회를 축하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감성지능, 신체적 웰빙, 그리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포괄하는 현대적인 남성성의 정의를 포용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 40살이라는 큰 나이의 무게를 느끼고 있든 단순히 웰빙을 향상시키고 관계를 강화하는 방법을 찾고 있든 이 블로그는 당신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통찰력을 제공하고 이야기를 공유하고 바라건대 의미 있는 대화를 촉발할 것이다. 이 여정을 함께 헤쳐나가면서 이 흥미로운 삶의 새로운 장에서 어떻게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번성할 수 있는지 발견해보자. 존은 이제 40대 중반에 접어들었고 젊음을 되찾을 때가 되었다고 결심했다. 그는 남성 강화 제품 광고를 보고 왜 안 될까 생각했다. 정확히 나이가 들었다고 느끼는 것은 아니었지만 예전처럼 자연스럽지는 않았다. 그는 정력 증가와 예전의 영광으로 돌아갈 것을 약속하는 알약 한 병을 주문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을 더 젊고 활기찬 모습으로 상상하기도 했다. 알약이 도착했고 존은 약간 비밀 작전에 참여하는 듯한 기분으로 추천 용량을 간절히 복용했다. 그는 마법이 일어나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기다렸다. 그리고 기다렸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심지어 용량을 2배로 늘리기도 했는데 많을수록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몇 가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속적인 두통이 생겼고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붉게 상기되었으며 이상하게도 초조함을 느꼈다. 그는 또한 낮 시간대 TV에 대한 새로운 민감성을 발견했고 고양이 사료 광고를 보면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감정적이 되었다. 그의 아내는 그의 이상한 행동을 알아차리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존은 약간 창피함을 느끼며 남성 강화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것을 고백했다.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다. 비웃는 것이 아니라 그를 어리석게 만들면서도 묘하게 안도감을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그는 자신이 과장 광고, 즉 빠른 해결책이라는 약속에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잠재적인 단점, 즉 이 알약들이 그가 희망했던 마법의 탄환이 아닐 가능성을 무시했다. 그는 또한 아내가 젊음을 되찾으려는 그의 노력을 다소 귀엽게 여긴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비록 약간 잘못된 방향으로 향했을지라도 이상화된 젊음을 쫓는 것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심지어 우스꽝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 건강한 회의감을 가지고 접근하고 기적적인 치료 약속보다 전반적인 웰빙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한 남성성은 과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적응하고 번성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 전체적인 건강에 집중하라. 이러한 생활 방식 선택은 어떤 알약이나 물약보다 에너지 수준, 기분, 전반적인 활력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파트너와의 솔직한 소통이 만족스러운 성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정직함과 취약성은 어떤 인위적인 강화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다. 마크는 항상 과묵하고 감정이 없는 남자다운 남자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취약성을 보이는 것이 약점의 신호라고 믿고 감정을 억눌렀다. 하지만 40대에 접어들면서 그는 예상치 못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그는 짜증을 내고 불안해하고 때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슬펐다. 그는 이러한 감정들을 무시하고 억누르고 존재하지 않는 척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들은 마치 파티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계속해서 나타났다. 그는 가족과 친구들에게서 물러나기 시작했고 감정적 혼란 속에서 자신을 고립시켰다. 아내는 그의 달라진 태도를 알아차리고 그에게 누군가와 이야기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부드럽게 제안했다. 마크는 치료라는 생각에 비웃음을 샀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여겼다. 하지만 그가 느끼는 지속적인 불안감은 그의 관계와 일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어느 날, 특히 힘든 한 주를 보낸 후 그는 감정이 폭발했다. 그는 사소한 일로 아내에게 화를 냈고 그러고 나서 자신도 놀랍게도 눈물을 터뜨렸다. 그는 수치심과 혼란스러움을 느꼈고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감정을 계속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감정을 다루고 이해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했다. 그는 마지못해 치료사와 이야기를 하기로 동의했고
정서적 웰빙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정신건강은 신체 건강만큼 중요하다.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는 것은 관계 일,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도움을 구하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힘의 표시이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균형 잡히고 감성적으로 지능적인 남자가 되는데 중요한 부분이다. 자기 인식 능력을 키우고 회복력을 구축하고 건강한 대처 메커니즘을 조성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치료, 상담 또는 단순히 믿을 수 있는 친구나 가족 구성원과 이야기하는 것은 이 과정에서 매우 귀중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스티브는 43가 되었고 변화를 줄 때가 되었다고 결심했다. 그는 틀에 박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고 그의 삶은 예측 가능하고 일상적이 되었다. 그는 삶에 다시 흥분을 불어넣고 젊고 활기차게 느끼고 싶었다. 그는 오토바이를 사기로 결심했다. 그는 항상 오토바이를 타는 것을 꿈꿔왔고 머리카락 속으로 바람을 느끼고 눈앞에 펼쳐진 넓은 길을 상상했다. 그는 멋있고 강력한 오토바이를 샀고 자신을 멋있고 반항적인 인물로 상상했다. 그는 가죽 재킷과 멋진 라이딩 부츠까지 샀다. 그는 오토바이 안전교육을 받았고 기본 라이딩 기술을 배웠으며 마침내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했을 때 흥분의 물결을 느꼈다. 그는 마치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고 더 젊고 모험적인 자신의 모습을 느꼈다. 그는 심지어 수염을 기르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그의 거칠고 바이커다운 이미지에 더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중년의 변화는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았다. 그는 교통체증 속에서 운전하는 것이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의 수염은 미친 듯이 가려웠으며 그의 아내는 그가 바이커 갱단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 계속 농담을 했다. 그는 또한 여름 더위에 가죽 재킷을 입고 이상한 발진이 생겼다. 그는 결국 오토바이를 팔았고 반항적인 바이커가 되겠다는 그의 환상이 그저 환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수염을 깎고 가죽 재킷을 기증했으며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는 멋진 라이딩 부츠는 간직했다. 오토바이를 타지 않더라도 꽤 멋있어 보였기 때문이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편안한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은 삶을 활력을 되찾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기대치에 대해 현실적이어야 하고 자신의 흥미와 능력에 맞는 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한 멋쟁이는 변화를 포용하지만 언제 자신을 비웃고 방향을 조정해야 하는지 안다. 다양한 길을 실험하고 탐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지만 무언가가 효과가 없을 때 인정할 준비도 해야 한다. 젊음 또는 멋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어떤 선입견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당신에게 기쁨과 성취감을 가져다 주는지 찾는 것에 관한 것이다. 때로는 최고의 모험은 당신을 다시 당신에게로 이끄는 모험이다. 자칭 기술 공포증 환자인 톰은 디지털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그는 마치 과거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꼈고 세상은 그를 두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는 새로운 기술에 저항하며 자신의 오래된 습관과 일상에 매달렸다. 그는 여전히 폴더폰을 사용했고 온라인으로 청구서를 지불하는 대신 수표를 썼으며 어떤 소셜미디어 플랫폼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물론
그의 아이들은 그의 기술 부족에 대해 끝없이 즐거워했다. 그들은 그를 톰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짓궂게 놀렸고 그의 시대에 뒤떨어진 장치를 비웃었다. 훨씬 더 기술에 능숙한 그의 아내는 그가 디지털 세계를 포용하도록 격려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는 완고하게 저항했다. 하지만 40대에 접어들면서 톰은 더 이상 디지털 혁명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고립되고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기회를 놓치고 있었다. 그는 또한 아이들의 말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투덜거리는 노인처럼 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변화를 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샀고 이메일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으며 조심스럽게 소셜미디어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기까지 했다. 그는 디지털 세계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무섭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사실 그것은 꽤 유용했다. 그는 옛 친구들과 연락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심지어 재정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기술 전문가가 아니었지만 더 이상 완전한 기술, 공포증 환자는 아니었다. 그는 자신만의 속도로 디지털 시대를 포용했다. 그는 가끔 그것을 즐기기 시작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때때로 폴더폰을 사용했다. 그냥 재미로. 변화를 포용하고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는 것은 오늘날 세계에서 관련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진보에 저항하는 것은 고립과 기회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진정한 멋쟁이는 배우고 성장하고 진화할 의향이 있다. 편안한 영역에서 벗어나 디지털 환경을 탐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기술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세계를 탐색하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에 관한 것이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힘과 회복력의 표시이다. 밥은 옷장에 관해서는 항상 습관의 동물이었다. 그는 대학 시절부터 입던 스타일의 옷을 입었다. 청바지, 티셔츠, 그리고 가끔씩 플란넬 셔츠. 그는 패션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고 편안함과 기능성이 스타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40대에 접어들면서 밥은 그의 옷장이 부족하다는 끈질긴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사진을 보고 당혹감을 느꼈다. 그는 마치 시간 여행을 멈춘 듯 90년대의 유물처럼 보였다. 그는 자신의 옷이 단지 편안한 것만이 아니라 그를 더 늙고 자신감 없어 보이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아내는 아주 미묘하게 힌트를 주기 시작했다. 그녀는 잡지에서 세련된 의상을 지적하고 다른 스타일의 청바지를 입어보라고 제안했으며 심지어 그를 쇼핑에 데려가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밥은 처음에는 저항하며 자신의 오래된 습관에 매달렸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녀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스타일의 진화가 필요했다. 그는 마침내 아내와 쇼핑을 가기로 동의했다. 그것은 벅찬 경험이었다. 그는 선택지에 압도되었고 자신에게 무엇이 잘 어울리는지 확신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인내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었다. 그녀는 그가 여전히 그의 개인적인 스타일을 반영하면서도 더 현대적이고 돋보이는 옷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었다. 그녀는 심지어 그에게 다른 헤어스타일을 시도해보도록 설득하기도 했다. 밥은 쇼핑 여행에서
새로운 옷장과 새로운 자신감을 가지고 나왔다. 그는 더 젊고, 더 세련되고, 더 정돈된 모습으로 보였고 느꼈다. 그는 옷이 단지 편안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반영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거울 속에서 본 새로운 모습을 좋아했다. 스타일을 발전시키는 것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맹목적으로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잘 어울리고 자신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찾는 것에 관한 것이다. 잘 선택된 옷장은 외모를 향상시키고 자존감을 높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 다양한 스타일을 실험하고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파트너, 스타일리스트 또는 옷 잘 입는 친구 등 믿을 수 있는 출처로부터 조언을 구하라. 외모에 투자하는 것은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세상의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관한 것이다. 소위 아저씨 몸매가 삶에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조지는 몸매를 되찾을 때가 되었다고 결심했다. 그는 조각되고 탄탄한 몸매, 중년의 진정한 아도니스를 상상했다. 그는 최첨단 장비와 주스바를 갖춘 고급 헬스장에 가입했다. 그는 심지어 화강감으로 조각된 듯한 근육질의 개인 트레이너를 고용하기도 했다. 그의 첫 번째 운동은 강렬했다. 몇 년 동안 본격적인 운동을 하지 않았던 조지는 금세 한계에 다다랐다. 그는 평소에 쓰지 않던 근육들까지 사용해야 했다. 헐떡거리고 신음하며 토할 것 같은 고통에 시달렸지만 트레이너는 아랑곳하지 않고 격려인지 모욕인지 모를 말을 퍼부었다. 다음 날 조지는 거의 움직일 수 없었다. 몸의 모든 근육이 항의하며 비명을 질렀다. 그는 절뚝거리며 부상당한 동물처럼 돌아다녔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얼굴을 찡그렸다. 그는 회복해야 한다고 자신에게 말하며 다음 운동을 건너뛰었다. 그는 아픈 근육에 얼음찜질을 하고 오래된 시트콤 재방송을 보며 하루를 보냈다. 그는 헬스장에 다시 가려고 했지만 그의 열정은 사그라졌다. 그는 장비의 압도감을 느꼈고 다른 헬스장 이용자들에게 압도되었으며 여전히 첫 번째 운동으로 인해 아팠다. 그는 목적 없이 주변을 서성거렸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 척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주스바로 가서 위로 스무디를 마셨다. 그는 자신의 체력 단련 여정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너무 빨리, 너무 강렬하게 시작했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그는 다른 접근 방식, 더 지속 가능한 무언가, 러닝머신에서 거의 죽을 뻔한 경험을 포함하지 않는 무언가가 필요했다. 40대 이후에 몸매를 되찾는 것은 점진적이고 지속 가능한 접근 방식을 필요로 한다. 너무 많은 것을 너무 빨리 하려고 하지 마라. 천천히 시작하고 몸의 말을 듣고 운동 강도를 점차적으로 늘려라. 꾸준함이 핵심이다.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 루틴을 찾는 것은 장기적인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 단순히 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을 개선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다양한 활동을 탐색하고 좋아하는 것을 찾고 그것을 삶의 규칙적인 부분으로 만들어라. 건강한 생활 방식은 자신감 있고 만족스러운 남성성의 초석이다. 로버트는 아내에게 자신의 요리 실력을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TV에서 몇몇 요리 쇼를 보고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다. 그는 복잡한 레시피, 여러 단계, 이국적인 재료, 정확한 타이밍이 필요한 요리를 선택했다. 그는 낭만적인 저녁 식사를 만들 것이었고 그들의 관계의 불꽃을 되살릴 요리 걸작을 만들 것이었다. 그는 식료품점에 가서 이전에는 들어본 적도 없는 재료에 많은 돈을 썼다. 그는 몇 시간 동안 부엌에서 자르고 썰고 다지고 볶았다. 그는 레시피를 꼼꼼하게 따랐거나 적어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소스를 태우고 채소를 너무 익혔으며 어떻게든 밀가루를 부엌 전체에 묻히는 데 성공했다. 아내는 혼돈의 현장을 목격하며 집에 도착했다. 부엌은 폭탄이 터진 것처럼 보였다. 밀가루와 소스로 뒤덮인 로버트는 필사적으로 요리를 건지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녀는 웃음을 감추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눈에서 웃음을 볼 수 있었다. 저녁 식사는 먹을만했다. 간신히. 고기는 질겼고 채소는 물컹거렸으며 소스는 희미하게 탄 설탕 맛이 났다. 패배감을 느낀 로버트는 몹시 사과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너그러웠다. 그녀는 그의 노력을 칭찬했고 분명히 힘겨워하면서도 몇 입을 먹었다. 그는 자신의 요리 야망이 자신의 능력을 넘어섰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아닌 무언가, 즉 미식가, 요리사가 되려고 노력했다. 그는 좋은 남편, 사랑하는 아버지였지만 훌륭한 요리사는 아니었다. 그는 굽는 데 집중하기로 결심했다. 적어도 그는 그것을 잘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은 칭찬할 만하지만 자신의 기술과 능력에 대해 현실적인 것이 중요하다. 무언가를 잘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진정한 멋쟁이는 자신의 강점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인다. 자신이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 활동에서 기쁨을 찾으라.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답고 자신의 모습에 편안함을 느끼는 것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낭만에 관해서는 때로는 가장 단순한 제스처가 가장 의미가 있다. 진심 어린 칭찬과 진정한 사랑 표현은 실패한 요리 걸작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중년의 현실에 직면한 마이클은 옷장을 업데이트할 때가 되었다고 결심했다. 그는 몇 년 동안 같은 스타일의 옷을 입었고 패션의 틀에 갇힌 것처럼 느꼈다. 그는 더 현대적이고 더 세련되고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쇼핑을 갔다. 그는 가게 안을 돌아다니며 선택지의 압도감을 느꼈다. 그는 몇 벌의 옷을 입어봤지만 맞는 옷이 없는 것 같았다. 셔츠는 너무 꽉 끼거나 바지는 너무 헐렁하거나 색깔이 그냥 이상해 보였다. 그는 판매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판매원은 그를 불쌍함과 혼란스러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바라봤다. 판매원은 마이클이 그의 나이와 체형에 완전히 부적절하다고 느낀 몇 가지 유행하는 아이템을 제안했다. 그는 마치 코스튬 파티를 위해 옷을 입는 것 같았다. 그는 낙담하고 혼란스러움을 느끼며 가게를 나섰다. 그는 옷장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지침, 즉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의 조언이 필요했다. 그는 결국
스타일리스트, 즉 그가 돋보이고 세련된 옷을 선택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패션 전문가를 고용했다. 스타일리스트는 그를 쇼핑에 데려가 그의 체형과 개인 스타일에 맞는 옷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었고, 심지어 의상을 함께 코디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팁을 주기도 했다. 마이클은 새로운 옷장과 새롭게 발견한 자신감을 가지고 그 경험에서 나왔다. 외모에 투자하는 것은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옷장을 업데이트하면 더 젊고, 더 자신감 있고,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느낄 수 있다. 유행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잘 어울리고 자신에 대해 좋게 느끼게 하는 것을 찾는 것에 관한 것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스타일리스트는 당신의 체형과 개인 스타일에 맞는 옷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매우 귀중한 존재가 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세상의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관한 것이다. 잘 선택된 옷장은 강력한 인상을 줄 수 있다. 데이비드와 그의 아내 사라는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지만 끊임없이 서로를 오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사소한 일로 다투었고, 그들의 대화는 종종 상처받은 감정과 침묵으로 끝났다. 데이비드는 자신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소통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사실과 주장을 제시하는 것에 관한 전부라고 믿었다. 그는 종종 사라의 감정적인 반응에 좌절감을 느꼈는데 그는 그것을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인식했다. 반면에 사라는 데이비드가 정서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무시한다고 느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감정을 듣지 않고 그녀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보다 옳다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고 느꼈다. 그녀는 더 깊은 연결, 그들의 관계에서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정서적 친밀감을 갈망했다. 그들은 소통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그들의 대화는 종종 다툼으로 번졌다. 그들은 둘 다 자신의 패턴에 갇혀 소통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들은 결국 치료사의 도움을 받았고, 치료사는 그들이 서로의 소통 방식을 이해하고 더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우도록 도왔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듣고 서로의 감정에 공감하고 더 건설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다. 효과적인 소통은 강력하고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다. 단순히 사실과 주장을 제시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파트너와 정서적인 수준에서 연결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친밀감을 쌓고 갈등을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치료사는 소통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귀중한 통찰력과 도구를 제공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듣고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솔직하고 정직한 소통을 위한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법을 배우는 것에 관한 것이다. 마크와 그의 아내 리사는 오랫동안 함께 해왔다. 그들의 관계는 편안하고 안정적이었지만 불꽃은 사라진 것 같았다. 그들의 성생활은 일상적이고 드물어졌다. 그들은 모두 한때 공유했던 열정과 흥분을 갈망하는 감정을 느꼈다. 마크는 낭만적인 제시동을 할 때가 되었다고 결심했다. 그는 불꽃을 되살리고 그들의 관계에서 빠져있던 열정과 친밀함을 되찾고 싶었다. 그는 낭만적인 데이트를 계획하기 시작했고 리색에 꽃과 선물을 깜짝 선물했으며 더 많은 양질의 시간을 함께 보내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또한 리사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며 더 세심하고 애정 어린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다. 그는 그녀의 말을 듣고 그녀의 삶에 관심을 보였으며 그녀가 특별하고 사랑받는다고 느끼도록 노력했다. 처음에 마크의 갑작스러운 낭만적인 행동에 놀란 리사는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그녀는 그의 노력을 고마워했고 그의 애정에 화답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시작했고 그들의 연결을 재발견하고 관계의 불꽃을 다시 지폈다. 그들의 성생활 또한 개선되어 더욱 자연스럽고 열정적으로 변했다. 마크는 낭만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일회적인 해결책이 아니었고 그들의 관계를 키우고 서로가 사랑받고 감사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지속적인 과정이었다. 그는 작은 제스처, 사려 깊은 친절 행위, 그리고 솔직한 소통이 거창한 낭만적인 제스처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유지하려면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 단순히 육체적인 매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서적 연결, 친밀함, 그리고 솔직한 소통에 관한 것이다. 오랜 관계에서 불꽃을 되살리려면 정서적 유대감을 키우고 서로가 사랑받고 감사받는다고 느끼게 하는데 헌신해야 한다. 관계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낭만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파트너를 놀라게 하고 당신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라. 당신의 필요와 욕망에 대해 솔직하고 정직하게 소통하고 파트너의 필요 또한 기꺼이 들어주라. 만족스러운 성생활은 강력하고 건강한 관계의 반영이다. 40대에 접어드는 것은 쇠퇴가 아니라 변화이다. 남성성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재정의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을 버리고 삶에 대한 더 총체적이고 만족스러운 접근 방식을 포용할 기회이다. 이 여정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을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적응하고 성장하며 모든 측면, 정서적, 신체적, 성적 에서 웰빙을 우선시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진정한 힘은 과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식, 회복력, 그리고 진화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현재를 헤쳐나가는 데서 온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40대 이후에 정서적 웰빙을 유지하려면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인정하고 다루는 것에 관한 것이다. 감성 지능을 키우고 건강한 대처 메커니즘을 개발하며 강력하고 의미 있는 연결을 구축하는데 취약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도움을 구하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힘의 표시이며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우선시하는 것이 전반적인 웰빙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만족스러운 성생활은 나이에 상관없이 남성의 전반적인 건강과 행복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단순히 신체적 능력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친밀함, 연결, 그리고 파트너와의 솔직한 소통에 관한 것이다. 모든 우려사항이나 불안감을 해결하고 신체적, 정서적 친밀함을 모두 우선시하며 건강한 성생활은 강력하고 사랑하는 관계의 반영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궁극적으로 40대 이후에도 남성성을 유지하는 것은 남성에 대한 현대적인 정의를 포용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우선시하고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며 목적과 열정적인 삶을 사는 것에 관한 것이다. 진실하고 취약하며
자신에게 진실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자기 발견, 성장, 그리고 지속적인 만족의 여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 이 새로운 장을 헤쳐나가면서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 여정을 포용하고 웰빙을 우선시하며 당신이 되어가는 남자를 축하하라. 40대 이후는 엄청난 성장, 행복, 그리고 성취의 시간이 될 수 있다. 당신이 번성할 시간이다.